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볼까요? 1일 1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1영상이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오늘이 마지막 장이었죠. 마지막 장이었는데 멋지게 피날레를 날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빠졌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좀 올랐고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어차피 끝난 건 끝난 거니까 또 새해에는 좀 더 우리 주식시장이 아주 시원하게 불기둥 한번 좀 뿜어줬으면 좋겠네요. 그걸 한번 기약을 해봐야겠죠. 그동안에 우리 관망하던 우리 버핏 형님이 이제는 행동 개시란가 봐.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액션. 7,400만 달러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현금 보유량으로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투자의 귀재죠. 워렌 버핏, 버크셔스의 회장이 미국의 인터넷 도메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습니다. 그 베리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사인. 이 베리사인 추가 매수에 나서서 화제다. 갑자기 왜 이 업체에다 또 투자를 했을까요? 그것도 도메인 서비스인데. 비즈니스 인사이드 보니까 버크셔스웨이는 지난 12월 24일부터 6개월 동안 이 베리사인 주식 37만 7,736주를 7,400만 달러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평균 매수가가 195.48달러, 48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크셔는 이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베리사인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고, 이 버크셔의 총 보유주식은 1320만 주로 약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앞서 버핏 회장은 지난 21년 4분기에 베리사인 주식을 처음 매입한 바 있고, 이를 두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번 추가 매수는 그 버핏이 베리사인의 장기적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함을 시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만 베리사인의 올해 수익률은 상당히 저조하네요. 올해 S&P 500의 지수가 25% 이상 상승한 반면에 이 베리사인은 연초 대비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한 21년 1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보다 현재 주가가 21% 정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리사인 추가 매수와 관련해서 버크셔는 그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네요. 다만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매입이 버핏 특유의 가치 중심의 투자 전략과 일치한다고 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베리사인은 버크셔스웨이 추가 매수 소식이 정해진 가운데 정규장에서 0.6% 상승을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1.48% 상승해서 206.96달러에 거래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보니까 더 많이 샀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또 베리사인을 샀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각종 악재 선반영과 그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최대 20%까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국내 주요 증권사 내년 코스피 지수의 전망치 평균은 2367에서 2939로 보는 것 같아요. 증권사별로 보니까 하단은 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 키움, 대신, 이렇게 대부분이 2300에서 2400 사이를 전망을 해요. 상단은 삼성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 키움, 그리고 대신, 이렇게 해서 2900에서 한 3000 정도를 예상을 하죠. 주요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지수가 지금 그 수준에서 추가로 대폭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지난 27일 종가에서 하단 평균까지 격차는 1.58%에 불과하죠. 다만 상승의 가능성은 폭넓게 일어났는데, 최근 종가에서 상단 평균까지 격차는 22.2% 달하는 수준입니다. 상반기에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이익 모멘텀 둔화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유동성 효과, 미국과 중국 등 G2 경기 호조 등에 따라서 이익의 모멘텀 개선으로 증시의 상승 탄력이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국내외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증시에 선반영됐죠. 그래서 이달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통과한 만큼 수출 부진 우려 등이 완화되면은 지수도 반등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코스피 지수는 전망치 분석은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산출하지 않은 미래에셋 증권을 제외하고 자기 잡은 기준 상위 9개 증권사의 그런 예측을 평균 냈다고 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오른다고 하니까 뭐 나쁘지는 않네요. 보니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올해 그 개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투자 성적표를 한번 봤는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올해 개인들이 투자한 종목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신통치 못한 성적표를 이제 받아들였죠. 외국인들은 투자 종목이 대부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거는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지난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올해 들어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10개 종목 중 7개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5.28포인트 내려서 2399.49로 마감을 했잖아요. 2400선을 지켜내지 못했고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 수익률은 9.63% 하락을 했고 지수는 7월 중에 2896.43까지 올랐는데 3000P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은 단연 삼성이죠. 개미들이 삼성전을 12조 920억 정도 담았습니다. 주가는 32.23% 빠지면서 화답하지 못했고 이어서 삼성 SDI 마이너스 47.5%예요. LG화학 마이너스 49.9% 거의 반토막이네요. 하나솔루션 마이너스 59.1%, 네이버 마이너스 11.2%, 호텔신라 마이너스 43.8%, JYP 마이너스 31%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올해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것은 하이닉스 22.9%, 엔캠 67.17%, 하나오션 48.8% 이렇게 3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은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이 3분기에 810억의 영업 손실을 냈어요.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이제 확대된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실적 추정치가 감소를 하고 미국 태양광 업체 그 퍼스트솔라가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등 증권가의 눈높이도 낮아집니다. 10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58%로 집계가 됐고요.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9.63%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죠. 반면에 올해 외국인들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고 삼성물산 마이너스 11.3%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기록했네요. 현대차, 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 삼박, 크래프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HD 현대일렉트릭이네요. 지난 1월 초에 82,200원을 줘봤는데 오늘 보니까 382,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11월 10일에는 장중에 41만 3,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다. 하여튼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고 초고압 변압기 수요 확대 흐름이 여전히 좋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설에 따라서 중장기 미국 내 경쟁 지위 강화와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결국 개인들은 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 개인들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봬요.